안녕하세요. 리엠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강에서 실종 상태였던 손군이 시신으로 돌아온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친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손군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군의 친구에 대해서 최면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최면 수사나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수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최면은 조사자에게 최면을 걸어 무의식에 남아있는 특정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학수사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네, 이런 최면 수사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사람뿐일 때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왜곡하거나 부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는 지난 2019년 버스 안내양의 31년 전 기억이 되살아난 것을 계기로 이춘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면 수사 당시 버스 안내양은 이춘재의 사진을 보고 당시에 목격한 용의자 얼굴과 일치한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군에 대한 수사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최면 수사에 항상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진행된 최면 수사 36건 중 기억의 일부라도 도출된 건은 28건이고 별다른 결과가 없었던 것, 최면이 걸리지 않은 것도 각 4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면 수사의 결과가 반드시 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면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에 당시 녹화된 CD나 아니면 법최면, 검사 결과 회보서, 수사 보고서 등이 작성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최면 수사 자체가 완벽히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최면 수사를 받는 것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태도 등을 보이게 되면 이는 조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최면 수사를 거부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진상 파악을 회피하려 했다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긴장감으로 유발된 신체적인 변화 가운데 호흡, 심장 박동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서 거짓말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대상자가 수면 부족 상태라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음주나 임신, 정신 이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또는 조사자가 대상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태도로 인해서 긴장감이 조성된다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도 최면 수사와 같이 그 결과를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면 수사와 동일하게 만약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 상당히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최면 수사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